네, 사법불신 극복 사법정상화 TF 단장 전현희입니다. 2025년 10월 10일까지는 형사소송에서 종이 기록만 합법이고 전자기록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 전자문서는 안 된다, 종이 기록만 인정한다라는 서면주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대법원은 형사소송에서 서면이 아닌 엑셀로 정리한 데이터를 CD로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형사소송에서 서면주의 원칙을 고수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즉, 전자문서는 종이로 볼 수 없고 서면주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배척하고 증거 능력을 부정한 대법원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사상 초유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의혹을 받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대법관들이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읽지 않고 전자기록으로 근거해서 판결했다라는 합리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2명의 대법관들이 읽어야 하는 종이 기록 복사 분량만 해도 80만여 페이지를 훌쩍 넘습니다. 사실상 복사 시간만 해도 초고속 복사기로 복사를 한다고 해도 챗GPT의 분석상 20일 가까이 걸린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판결 선고까지 고작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애당초 대법원은 종이 기록을 복사하지도 않았고 대법관들은 종이 기록을 읽지도 않았다라는 추론이 합리적입니다. 기존 서면주의 원칙, 대법원 판결도 부정한 사상 초유, 조희대 대법원의 불법적인 대선 후보 바꿔치기, 대선 개입 의혹은 사법 불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과 내란범들을 직위원 재판부로 몰아준 지정배당 의혹도 사법불신을 초래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윤석열 내란 주요 피의자들을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정배당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를 했고 이런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정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 법원은 부패사건 전담재판부가 아닌 식품보건 전담재판부인 직위원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뒤이어 이례적인 직위원 재판부의 내란 속의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은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방증입니다. 재판 배당부터 판결까지 절차와 본질이 모두 훼손된 조희대 대법원의 표적 재판이자 사법농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특검 수사의 중요한 길목마다 번번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내란 수사의 맥을 끊고 있는 영장 판사들의 행태도 일련의 사법농단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구조 혁파는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우리 TF는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법행정을 정상화해서 재판과 사법행정을 분리하고 정관예우를 근절하고 비리법관의 징계를 실질화하는 이 세 가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출범식과 또 여러 차례 공개, 비공개 회의를 거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여 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 수렴도 진행해 왔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 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TF 출범식에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정교화돼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리 TF 위원님들과 회의를 이어오고 또 온라인으로 의사 교환을 했고 끊임없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모아서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그동안 TF에서 준비한 초안을 가지고 국민께 보고드리고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많이 해왔는데요. 중요 사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가지 안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안을 했고요. 정관이후 건절 방안에 대해서는 정관이후 방지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재판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평생 법관제가 정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는 문제는 법원 차원에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법무부는 대체로 저희 TF의 개혁안에 관해서 공감 의견을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대한변협에도 이 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 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입법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를 해주셨고 판결문을 공개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등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서울변협도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전직 법관이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지를 말씀해 주셨고 윤리감사관실을 독립 상설기구화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의 경우에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필요하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해야 한다. 법원사무처 설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정관예우와 법관징계 실질화에 대해서는 TF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의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